재난지원금 곳곳 허점. 이게 원이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그죠? 동그랗게 안 되고 이게 뚫려 있어 많이. 예. 재난지원금 자체가 곳곳에서 허점이 나타난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뭐 전국에 전 국민에게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뿌리는데 당연히 허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은 뭐예요?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할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된다는 거. 이거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참 웃기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병원비를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면 돈이 나오죠. 무슨 이야기냐고요? 병원에 가서 미용을 하든 시술을 하든 시술한 다음에 실손보험을 그만큼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현금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지테크가 된다는 거예요. 지원금의 재테크. 결국은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데 소비는 일으키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하잖아요. 도수치료. 예, 정형외과 가면 도수치료를 많이 하는데 도수치료를 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뼈가 뭐 제대로 되나요? 예, 어쨌든 한의원에 가면 추나요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비쌉니다. 생각보다가. 예, 1회 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 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 실손보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소비로 이어져야지 이게 더 좋아지는데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아픈 일이고요. 더 웃긴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해외 명품이나 혹은 해외 어떤 전자제품, 심지어는 해외 가구까지 사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소비를 진작시켜서 국내 어떤 기업들을 더 보호하고자 시작한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해외 전자기기나 해외 제품을 사면 결국 정부가 낸 재난지원금으로 해외 기업을 돕는 그런 이상한 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 위반자들이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위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렇게 그런 문제가 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천하태평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쓰는 건 아니죠. 사실 지금 곳곳의 허점, 문제점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짚어볼까요?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쓰지 않고 현금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수치료라든가 추나요법을 하면 거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현금을 돌려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애플이라든가 이케아라든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산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나라 돈을 풀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해외 기업만 덕을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라 돈 풀어서 해외 기업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도 결제가 안 되고 대형마트에서도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요. 병원에 가서 미용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벗어났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난지원금이 이상한 곳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는 자영업자 중심의 어떤 그 경제 살리기를 재난지원금으로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자영업자 중심의 어떤 경제 살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아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난지원금은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추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추가 소비가. 지금 소비에다가 추가해서 재난지원금만큼 소비를 하면 우리 내수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추가 소비가 지금 안 일어난다는 거고요. 대부분이 대체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고 더 웃기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하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해외 명품을 사거나 그렇지 않은 미용시술 같은 자영업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쪽에다 돈이 써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추가 소비를 일으키지도 못하면서 결국 대체 소비로 끝나서 내수를 살리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자체가 이게 제한적인 효과밖에 못 갖고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에서 뿌려봤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금융위기 때 돈을 뿌려봤어요.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었나요? 많이 뿌려봤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어요. 미미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라고 하면 그 돈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이게 현금화할 거냐. 8월 31일까지 쓰라고 했지만 8월 31일까지 안 쓰는 방법은 뭘까? 지금 모두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이 앞으로의 경제에 어떻게 나는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8월 31일까지는 지금까지 쓰던 대체 소비만 하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재난지원금만큼 더 쓰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지금까지 샀던 뭐 생활용품을 산다든가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했던 그동안 못 사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보강해서 산다든가 뭐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뭐 추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게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경제 자체가 이게 내수를 살리자는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